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반도체 등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기술적 반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가동으로 인한 실업자 일터 복귀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신규 실업자 243만 명, 연속 실업자 2,507만 명 그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용시장 우려가 최근의 시장 랠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지수 지금 엄청 높아가고 있는데 미국에 상장된 중공 기업들 알리바바나 JD.com 이런 것들이 2%, 3%대 추가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 기록한 후에 2%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2.7%입니다. 모데나 주식 8%대 추가 하락했는데 금년 초하고 비교하면 지금 3배 이상 올라 있는 가격입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101포인트, 마이너스 0.41%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0.74%, 나스닥 마이너스 0.97%입니다. 국채 수익률 혼조세를 보였는데 1년물에서 7년물 사이 이 중기채 수익률은 상승을 했고 단기물과 장기물은 추가 하락했습니다. 10년물이 0.675%입니다. 달러 지수 99.46으로 올랐고요. 원달러 1233원으로 크게 올랐고 원엔 11.46으로 올랐고 위안달러 7.11로 올랐습니다. 유가 1%대 추가 상승해서 WTI 34불선, 브렌트 36불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5월 중순까지 수출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마이너스 20.3%, 203억 불이고요. 수입은 마이너스 16.9%, 230억 불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27억 불 적자 상태입니다. 연간 전체로는 수출이 9.5% 감소, 수입이 6.9% 감소해서 무역 수지는 연간 전체로는 즉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42억 불 흑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역 수지는 3월까지 흑자였고요. 4월부터 14억 불 적자 기록한 후에 5월 들어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요 품목 중에서 수출 증가한 것은 반도체하고 선박뿐이고요. 재미있는 것은 승용차 수출은 마이너스 58.6%양 거의 60%가량 줄었는데 수입은 27%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직격탄이 이게 5월부터 지금 두드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세계 전체로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전체 경제 회복은 상당히 더딜 것 같습니다. 경제가 회복된다면은 지금 바이러스가 잡히해서 셧다운 해제하고 재가동하는 지역, 미국, 유럽 중심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전체로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회복도 더딜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식량, 에너지, 필수 중간재 이거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즉 수출이 감소해도 수입 감소는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도 당분간 지속 가능하다. 당분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앞으로 깜깜하다는 거죠. 경제 전망이. 무역수지 적자되면은 경상수지 적자될 가능성이 많죠. 하여튼 경상수지 악화 요인입니다. 매우 중요한 악화 요인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대규모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비교적 환율이 그나마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죠. 지금 무역수지 적자되고 경상수지 악화되면은 그러면 환율은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 수입 물가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깜깜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비 마이너스 1.5%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마이너스라는 거 이거는 중요한 불황의 징표입니다.
일본도 4월 수출 망가져서 전년비 마이너스 21.9%, 수입 마이너스 7.2% 이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감소세도 지금 10년 6개월 만에 그 월간 기준으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터키가 50bp 금리 인하해서 8.25%입니다. 이 터키는 사실은 금리를 더 인하를 해야 하는데 터키 그 환율 때문에 더 내리지 못하고 있겠죠. 예. 여기서 뭐 금리 더 내리면 환율은 그냥 폭등해 버릴 테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금 제조업 PMI 지수가 쭉 발표되고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주가 42.8로 하락했고요. 일본 38.4로 하락입니다. 프랑스 40.3인데 이거 매우 크게 증가한 값입니다. 독일 36.8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좀 저조하고요. 유로존이 39.5로 증가했고요. 영국 40.6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국도 39.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추락세를 멈추고 증가한 점, 특히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증가한 점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셧다운은 이제 스톱하고 그만하고 리오픈이 시작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일종의 선행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되면은 그동안 가장 큰 그 타격을 받았던 그런 서비스업 이 분야도 개선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서비스업 PMI 지수 개선된 거는 숫자로 뭐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고요. 이전보다 대략 한 2배 내지 3배 수준으로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프랑스 서비스 PMI 지수는 10.2에서 29.4로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3배죠. 그렇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43.1로 이전보다 감소했는데 그러나 예상보다는 좋습니다. 오늘의 빅데이터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이거 예상이 240만 명이었는데 이거보다 증가한 24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로써 그 9주 동안 대략 한 2달 동안 총 3,860만 명이 실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신규 실업자 매주 발생하는 신규 실업자는 690만 명이 정점이었고요. 그 후에 계속 감소하는 추세는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연속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그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Continuing Jobless Claim은 2,507만 명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재가동으로 인해서 인한 그 일터 복귀 아직은 본격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바이러스 실직자들한테는 통상의 실업 급여에 추가해서 주당 600불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추가 지급되는 돈만 한 달에 한국 돈으로 한 290만 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유급 장기 휴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추가 급여는 지금 이 실업자들 고용시장 다시 추가로 더 지원하는 법안을 지금 논의 중인데 그 법안에서 추가 실업급여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재가동이 지금 미국 모든 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레이오프된 사람들. 그래서 조만간 이 신규 실업자 수도 크게 이제 감소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미국 4월 기존 주택 판매 433만 건으로 이전보다 17.8% 추락했습니다. 정점 한번 보겠습니다. 옥스퍼드 팀과 백신 개발 중인 영국의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 보도로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7월경에 나온다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 백신의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인데 9월부터 대량 생산하려고 인도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 이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온 거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10억 불 펀딩 받았다 하고요. 기사에
has agreed to supply at least 400 million doses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소한 4억 개 정도 백신 공급하는 계약 사인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효과에 지금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 일단은, 아마 조건부 계약이겠죠. 7월경에 효과 없는 걸로 판명되면은, 이 계약은 이행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 있으니까 이런 계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기다려보는, 기대를 갖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이번에 효과에 지금 논란을 빚었던 모데나도 지금 임상 2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 보시면은 이 기사의 소스를 US officials and scientists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미국 관리들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었다 이런 취지인데 2021년 초에는 백신 나올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죠. 2021년 초에 백신이 나올지 누가 보정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정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사가 한 달 전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지금보다 한 달 후에는 현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공 관계는 최근에 바이러스 책임 문제 때문에 일단 트럼프, 나바로, 마이크 폼페오, 커들로 이런 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비난의 십자포를 마구 쏟아 부은 상태입니다. 엄청난 말들이 많이 나왔죠. 일일이 여러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중공을 공격할 무기들을 쭉 선을 보인 것 같습니다. 망라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망라를 했습니다. 인권 문제까지 다 망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중공이 답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중공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중공이 어떤 무기를 내놓는지 봐야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와 달리, 한편은 이제 무역협상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역대표부에 라이트 하이즈 있고, 또 재무부 장관이 문우신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실천적으로는 1월 달에 합의했던 페이스 1D를 이행을 해야 하는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 입에서는 중공을 비난하는 말은 지금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war of wars, 말들의 전쟁에는 나서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팍스 뉴스는 중공이 미국산 수입 잘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USTR, 라이트하이즈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패드가 푼 돈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이 대략 2조 9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대 주표의 자산이 7조 달러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바이러스 직전에는 말이죠. 4조 달러? 때 근방에서 3조 달러대로 낮추려고. 그래서 자산 매각하는 작업 발표하고 그랬었죠. 근데 정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자산 7조 달러는 지금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 툴이라는 게 국공채 무제한 지금 매입하고 있고 회사채도 사실상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경색이 돼버리면은 회사채를 갖고 있어도 회사채로 결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달러를 바꿔야 하는데 그게 거래가 안 되면 달러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걸 연준이 보증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 주정부, 시정부 등에도 연준이 지금 신용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 입장은
적어도 돈이 부족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풀겠다 이런 입장 다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연준 위원 한 분이 미국 실업률 연말까지 한 20% 유지할 가능성 제시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제도 잠시 나눴던 그 주제인데 이번 그 레이오프된 그 분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8%가 자기들은 일시 템포러리 레이오프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대략 한 20%는 영구 실업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편에 또 그 시카고 프리드먼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는 이번 실적된 사람들 42%가 영구 실업 가능성이 있다. 42%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실업 문제는 미국은 그 소비 경제 아닙니까? 대략 뭐 70% 많으면 75%까지 그 소비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GDP에 이렇게 소비가 중요한데 실업은 소비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죠 이거. 그래서 11월 대선 국면에서도 승패를 가르는 이런 화두가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실업 사태가 대선 직전까지 장기화된다면은 위험하죠. 트럼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업뿐이라고 봅니다. 기업뿐이라고 봅니다. 뭐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그 공공 일자리, 뭐 공무원 숫자 늘리고 하는 건 전부 다 사기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기질입니다, 사기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조업에 일자리 늘고 그 다음에 이 잘 돌아가야지.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일자리가 엄청 많죠. 그게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그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에서 파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제조업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그 바이러스 이후를 겨냥해서 또 그 리쇼어링 정책 엄청난 그 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가 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리쇼어링 정책이 바로 이 실업 문제 해결하는 그런 목적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주목이 됩니다. 준공을 좀 그 벌을 주는 문제 또 준공과 같이 엮이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준공과 엮이지 않겠다. 그게 바로 그 스플라이 체인 바꾼다. 스플라이 체인 미국으로 가져와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다룬 내용인데 그래서 준공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동시에 준공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은 일자리도 해결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목적으로 노리는 그런 카드 아닌가?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 발표하기로는 2030년까지 대략 한 50% 직원이 온라인 근무할 것 같다 이렇게 익스펙트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다시 돌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근무 형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후에 온라인 근무 방식이 이건 뭐 페이스북 뿐이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 비용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근무 형태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바뀌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적인 변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지 이런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제가 너무 늦게 봐갖고요. 간단히 이거는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앞으로 반도체 회복세 둔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하고 대만한테 대만 경제에 악재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이 기사 그 본문 다 읽지는 못했고요. 아마 환경 기사 같은데 짤막하게 나와서 환경에 나온 그 기사, 그 주장을 기초로 제가 한번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지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반도체 회복세 둔화될 근거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셧다운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수요 감소 효과가 5G나 그 온라인 재택근무로 인한 그 반도체 수요 증가를 상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효과가 수요 증가 효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서만 본다면은 이 5G나 온라인 근무 이런 거는 장기적이고 아주 추세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 한국과 대만의 경제 포인트를 맞췄는데, 약간 그 포인트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기업이 좋아지면 경제도 결국 좋아지는 거니까, 여기서 5G, 온라인 근무, 이로 인한 그 수요 증가 현상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도 합치면 경제의 가치가 될 테니까, 한 나라에.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요. 미래 현금 흐름에 장기적이고 추세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인데, 스마트폰 출하 감소라는 거는,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은 마치 그 자동차가 포화된 것처럼 다 포화되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지금 오래된 거 아무 성능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저는 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개, 3개나 되는 상황인데, 굳이 지금 5G가 나왔다고 해서 바꾸고 싶지만 참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5G 네트워크가 아직도 본격적으로 보급이 안 됐죠. LTE 갖고 있어도 큰 지장이 없는데 뭐 하려고 바꿉니까? 5G 휴대폰으로 급격히 바뀌어지려면은 네트워크가 빨리 깔리고, 그 다음에 5G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앱, 이런 거, 소프트웨어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 감소는 일시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전자기기 수요 감소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새로운 전자기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근거가 지금 아마 이게 가장 강력한 근거인 것 같은데, 자기들의 데이터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제조업 PMI 지수하고 반도체 이 출하되는 거하고 상관계수가 높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PMI 지수가 박살났으니까 반도체 그 수요도 박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는 한 몸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어느 하나도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메모리 없으면 CPU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리질 않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 점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 셧다운은 전부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이거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셧다운으로 파생된 여러 경제지표 급락 현상도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는 재가동 돌아갔고요. 지난주부터 들어갔고,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 더 본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PMI 지수 회복도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하고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 매출,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작년 동기간의 매출이 22억 불이었는데 이번에 30억 불이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증가폭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서프라이즈 보였잖아요.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옥스포드 이
그 논지와 비슷하게 2분기가 나쁠 것이다. 이런 취지인데, 글쎄요. 예? 저는 좀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옥스퍼드 보고서 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양가가 별로 없는 그런 보고서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자세히 읽어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읽어본 결과 저희 결론과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없으면 제 평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달 전과 바뀐 것이 또 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시면은 The worst is behind us 이렇습니다. 제목이 The worst is behind us. 한 달 전에는 어땠습니까? The worst is in front of us 이랬잖아요. 한 달 전에는 최악의 상황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첩첩산중이다 이런 뜻이었죠. 지금은 The worst is behind us. 우리는 최악을 지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처럼 이미 바이러스 최악의 상태는 지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포스트 바이러스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